바로 이들이 통제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통제하는 사회. 그런데 이 통제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얘네들이 전략을 잘 씁니다. 감시사회인데 사람들이 감시당한다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마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온도를 1도씩 올려서 체온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도록 만드는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시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논란이 많고 있는 그 베리칩이죠. 이 베리칩 문제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물건 구매를 할 수 없는 시대로 가는데 바로 그것을 계획한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이 바코드 시스템이 666 사회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 무역을 하기 위해서 언어가 다 다르니까 이 수학적인 이 전자 기호를 가지고 일단 언어를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로 찍으면 국가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상품 코드가 쫙 읽히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을 6이라는 약속한 숫자로 정해가지고 처음, 중간, 끝을 구별하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6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지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666 사회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 바코드를 부여를 합니다. 고유남발인 세계정부안에서는 한 명 한 명마다 바코드를 주고 아까 돈이 하나가 되죠. 정부가 권력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시민 제도가 생기죠. 국제법이 강화가 됩니다. 기독교는 불법화가 되죠.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앞으로 혼란이 올 겁니다. 혼란이 오는데 하여튼 막 빨리 평화가 와달라고 다들 막 아우성을 칠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모두가 원하는 그때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배역을 하도록 캐스팅이 된 거죠. 연출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출을 하는데 사람마다 바코드를 부여하고 화폐는 전자화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다라고 나를 증명할 만한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그런데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복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사회 가운데 여론을 형성을 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에서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전부 다 이것을 이제 곧 시행합니다. 조선일보에 얼마 전 기사에 나왔는데요. 이것을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것을 개발한 회사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이라는 동일한 회사입니다. 한국에 이미 특허 출원이 다 돼 있고 이 회사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하는데요. 이것을 지배하는 애들이 바로 가짜 유태인입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칩 안에는 위치를 추적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아이폰 갖고 계시면 위치 추적되는 거 다 아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고 확인하니까 너무 편리하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또 사람들은 내가 신용카드 가지고 결제하니까 너무 좋다. 신용카드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뭘 샀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얘기해 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대중의 비판의식은 언론에서 사고하도록 만들어진 그 길만을 따라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야, 이거 편리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항상 편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극단에 이것을 뭐 성경적인 내용, 짐승의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위험한 사회인지.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한 철학자 제러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러미 벤덤이 파놉티콘이라는 한눈에 전체를 들여다본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합니다.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그 최대 행복이라는 그 모두를 쾌락적으로 만족시켜 주려고 연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불평하는 곳이 어디죠? 감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교도관이나 죄수나 최소한의 효율성을 강조해서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교도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을 죄수를 감시하는 거겠죠. 죄수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하면 통제가 잘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선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선. 죄수들 잘 통제하는 거.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그게 모든 대중들이 누릴 수 있는 다수의 행복이라는 철학적인 개념인데 그게 원형 감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죄수들하고 그 감시자하고의 조명의 밝기를 다르게 하고
볼 수 있는 시각의 차이를 다르게 해서 그 정보량의 불평등을 최초로 초래하게 만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거에 정보의 격차를 두는데 거기에서 권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은 이 교도관이 없을 때도 그 교도관 탑 안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특정한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감시하고 있다가 어떤 애가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죄수들은 교도관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인 이 죄수들을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로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러미 벤담이 만든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표현되고 있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조금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IT 기술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실 때 지문을 스캔당하고 여러분의 여권은 위치가 추적되는 RFID 기능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는 이유, 사회를 편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죠. 투명한데 그 투명함이 개인을 위한 투명함이 아니라 통치자를 위한 투명함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 계정을 보시고 지워버려도 그 자료는 다른 서버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사람이 평생 썼던 이메일 기록은 싹 다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강남에 가셔서 CCTV를 촬영당하면요. 그 사람 개개인이 이동을 옮길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동선이 바뀌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이 동선이 그 굴을 빠져나갈 때까지 다 기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여러분 현금 거래를 하는데 이제 세계정반에서는 단일 화폐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를 아주 안전하게 유지하겠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GPS 기능이 이미 개발은 다 완료됐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이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의료용으로 범죄자용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하는 과정이 2012년이 이제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각 사람의 소유물 이게 다 연동이 됩니다. 유비쿼터스 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사물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물이 나를 인식하고 나에 맞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비쿼터스 아파트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딱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물건을 사러 갑니다. 계산대 앞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마트 가면 엄청 짜증나죠. 줄 서려고 그러면 주말에. 그런데 딱 지나가면 스캐너가 싹 읽습니다. 물건의 고유. 그거는 뭐 이제 곧 한국에 시행될 거예요. 이미 기술 개발 다 됐고 이제 그냥 시행만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절로 목록이 싹 리스트가 됩니다. 우리 하이패스 지나갈 때 결제되는 것처럼. 그리고 일부 동안은 돈으로 결제하고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죠. 물론 과도기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러 가면 내가 딱 인식을 하면 내가 자주 타는 버스가 몇 분 남았는지 핸드폰에 뜹니다. 지금 이미 다 여러분 아이폰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죠. 요금이 그냥 계산됩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쓰시기도 하지만 핸드폰에 그 체크 결제하는 어플을 깔면은 핸드폰 되면 되죠. 돈에 없는 지갑 없는 사회가 익숙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렇게 길들여지면 아주 편리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 가까이 가니까 집에 공조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온도, 습도, 조명으로 창문이 열려서 환기를 시키고 딱 내가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이미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인천에 가면 아파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그리고 뭐 서울에 좋은 아파트 지금 그렇게 다 짓고 있죠. 유비쿼터스 아파트라고 해서. 조명, 온도, 보일러, 가습기 다 작동을 합니다. 이 얘기는 사물들이 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물과 내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그게 바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너무 좋죠? 미래 사회 같은 너무너무 좋은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사회가 악해지니까 아이가 우리 납치당하면 어떡해? 사고당하면 어떡해? 뭐 성폭행당하면 어떡해? 늘 노심초사합니다. 핸드폰 지워줬더니 위치 서비스 하는데 막 오류도 뜨고 성범죄자들이 막 이거 탁 핸드폰 버려버리고 나쁜 짓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이 생체 칩을 받으면 심장 박동수가 전산으로 실시간 보건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 심장 그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병원이랑
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 먼저 찾아가서 구조해주는 게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너무 좋죠?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를 늘려야 되는데 세금이 없죠. 병원에 자꾸 오면 의료보험 수가가 높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시행을 합니다. 이름은 계속 바뀔 수 있는데요. 이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는 유일하고 다시 생산하는 회사만 한국에 몇 개 회사가 있고, 하여튼 주요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주요한 회사, 밝힐 수는 없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도입을 하는 거죠. 올해 이렇게 시행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먼저 시행이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이것을 삽입을 하면 혈당량이 실시간으로 병원이랑 연동이 됩니다. 데이터 연동이. 그래서 혈당량이 안 좋아지면 변태인들이. 그리고 기독교는 불법화 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짐승의 편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서라도 이것이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데 대중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 여기에만 매달리게 만들었고, 학생들은 그냥 내 점수 하나, 또 어떤 학생들은 내 미모, 이런 것들, 스펙 경쟁에 마귀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감시 사회가 곧 시작될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서. 그게 바로 ADS사가 만든 유일하게 특허를 갖고 있는 메리칩이라는 것이고, 그게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책이 나와서 막 미국 사회에 난리를 치니까 파지티브 아이디라는 긍정의 신분증. 마귀가 말장난 치는 거죠. 항상 그렇듯이 평화의 이름으로 무슨 하여튼 얘네들 하는 짓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꿀 때 악마의 칩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면 자기들이 비스트 칩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긍정의 칩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천국 가는 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천국 같은 삶을 선사해 주니까. 그런데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에 놀아날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우리의 이메일 계정이 통제된다,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무슨 우리 스마트폰으로 우리 위치가 추적된다,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감시 사회를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이것을 얼마 전에 다큐를 예전에 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의 눈이 없는 곳은 없다. 아마 궁극적인 감시 기술은 밖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몸속의 존재, 단순히 신분 확인 외에도 모든 행동을 들춰낼 것이다. 미래의 감시 기술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바하 비치 클럽을 찾았다. 주변에 흔히 있는 클럽 같지만 다른 클럽과 다른 점이 있다. 바하 클럽은 다른 손님들과 달리 VIP 대접을 받는 엘리트 고객이 있다. 이들은 신분증도 없고 술이나 음식값을 내기 위해 돈도 필요 없다. 단지 클럽에 들어설 때 그저 스캐너에 팔을 대기만 하면 된다. 21살의 라이오니 슈터는 오늘 밤 VIP 명단에 자기 이름을 넣었다. 왜냐면 훨씬 편하잖아요. 술이나 먹을 것을 제가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나 그 명단에 들어가려면 먼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자칩을 팔에 이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RFID라고 부르는 소형 전자칩이다. 이 전자칩은 스캐너가 읽을 수 있는 무선 신호를 발신하는 전자기기다. 2003년엔 멕시코 법무장관과 법무부 일부 직원들은 이 전자칩을 몸에 이식했다. 보안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다. 물론 아직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라이오니를 시술한 의사는 이미 100여 개를 이식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죠.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칩을 이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래 아닐까요? 각 소형 칩에는 고유 번호가 있다. 스캐너가 흐른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이름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기술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가능한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없다. 이 바늘로 전자칩을 이식할 겁니다. 칩의 크기는 쌀 한 톨보다 약간 큰 정도. 라이오니가 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한 이 칩은 영원히 그의 몸 안에 남아있게 된다. 이 수술은 마취를 해야 한다. 피부에서 몇 밀리 안쪽에 칩을 이식한다. 근육에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이식하면 근육이 손상을 입어 움직일 때마다 칩이 있는 걸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되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 자, 조금만. 잠시 누르고 있다가 떼세요. 시술 시간은 불과 몇 초. 그는 곧장 클럽 안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이 입구에서 입장료를 낼 때 라이오니는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이름과 번호로 그가 클럽의 VIP 고객임을 알아본다. VIP 전용층으로 안내를 받은 라이오니. 칩을 이용해서 마실 것을 산다. 과학클럽은 일시적인 미래의 모습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칩을 이식했고 일부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칩이 신분증을 대신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감시 기술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클럽의 운영자인 조 발갈레는 손님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VIP 고객이 그 대상이다. 앞으로 20년 내에 흔한 일이 될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칩을 이식해서 평생 몸 안에 지니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칩을 읽어보고 신분을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각 이 칩에는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주는 그 바코드가 개인 고유 번호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칩을 인식하면 그 사람의 컴퓨터에 기록된 숫자와 연동이 되는 거죠. 은행 계좌라든지. 이제 부가 기능으로 위치 확인, 무슨 당뇨, 또 심장 박동 체크, 여러 가지 군사 목적으로 씁니다. 한국에 천안함 사건이 생기고 바로 도입된 게 RFID 구명조끼 이야기였죠. 얘네들한테 위치 추적되는 구명조끼 입혔으면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인식표, 군대 인식표를 21세기 IT 사회에 맞춰서 한국이 가장 먼저 이 기술을 접목한 그것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군대 갈 때,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안 받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완전 미친놈 취급받는 거죠. 완전히 사이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로 점차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끝에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 구매를 할 수 없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점점 쪼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을 보면 압니다. 이것을 만들면 누가 가장 이득을 얻느냐, 그것을 보면 이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냥 여론이 만들어주는 광고를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이런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칩인데요. 쌀 하나만 합니다. 몸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이런 걸 또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합니다. 야, 어떤 사람은 왼팔에 이식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팔에 이식하던데 무슨 성경에 오른 손등이라고 그러는데 뭔 소리냐. 그게 이제 마귀가 그런 거 장난 못 치겠습니까? 혼란시키려고 어디도 발가락에는 못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끝단에는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켜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올해 이게 한국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쫙쫙 갈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른 거 믿을 거 없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귀가 어쩌거나 저쩌거나 비난하거나 왜곡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계가 널 미워할 거다.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게 원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말씀 보면 성도들이 즐거워하라 나옵니다. 리조이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떨 때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마귀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퍼즐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뭐 다른 거에 그렇게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입할까요? 당연히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도를 하겠죠. 그래야 못 사는 사람들이 유행 타가지고 막 하니까요. 여기에서도 VIP들 대상으로 먼저 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몇 번이나 왔는지 다 알겠죠. 그러면은 맞춤형으로 고객 응대가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결제도 바로 합니다. 미국의 건강보험법이 통과가 됐죠. 거기에 그 못 사는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은 미국에서 아이 출산을 하려면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정도 듭니다. 그 비용이.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보조를 받으려면 태어나자마자 이 칩을 아이들에게 삽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분증을. 이제 그게 이제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주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점점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극단이 결국 짐승의 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짜 유태인들이, 자칭 사단의 회당들이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어가느냐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왕의 군대로. 이게 뭐냐 하면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이나 하면요. 그냥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한국에도 곧 시행될 텐데 모든 상품은 이미 RFID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이패스처럼. 그래서 이제 마트에 바를 이렇게 지나가면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죠. 현금으로. 이제 이게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화폐를 발행하는 애들이 하나의 단일 세계 전부가 그 돈을 쓰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그것을 하고 있죠. 이 뭐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우아하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할아버지는 줄 서 있고 이 할머니는 카트를 확 미니까 결제가 바로 됩니다. 이게 미국의 상업 광고입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 한국에는 2005년도에 이마트에서 이미 중동에 있는 부천에 정보통신부 장관을 모시고 테스트를 다 했고 그냥 모든 거 다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그 공인 유비쿼터스 그 공인 인증사 시험까지 와서 모든 산업은 이제 이것으로 국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 나라 장터에 납품을 할 때도 RFID 인증을 받아야지만 납품되고 사회가 다 이게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애완견들도 다 이 주사 맞고 있는 거 아시죠? 안 내면 벌금 내는 거 서울에.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잠시 휴게실에 갔었는지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숨을 쉴 이건 수가 아주 없군요. 오래전에 그러나 엄기영 이런 씨가 상황이 실제 MBC에 현실로 앵커로 할 때 나타나고 나왔던 있습니다. 기사입니다. 신기원 기자가 지금은 뭐 나갑니다. 엄청 기술이 발전이 됐죠. 이때보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직원이 컴퓨터로 담당 의사를 호출합니다. 잠시 후 의사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도착 시각이 자동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응급실 출입문과 의사의 신분증에 RFID, 즉 무선 주파수 송수신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신분증에 들어있는 칩이 전파를 보내면 이 전파를 응급실 출입문의 수신 장치가 받아 그 시각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호출을 받고 진료하는 시간까지가 36분에서 지금 현재는 13분 정도로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왜 단축이 됐을까요? 응급실에 의사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맨날 자고 있죠. 호출을 해도 맨날 거짓말하고 빨리빨리 안 오니까 신분증에 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RFID 태그가 달린 그 신분증을 줬더니 어디 있는지 뻔히 아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들 호출 때리면 빨리빨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무선 주파수 장치를 병원 이거를 사회 전체에 건물 활용을 한다고 전체에 생각해 보십시오. 설치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경험할 생길까요? 사회가 이걸 모든 세계 시민들에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팝업창이 뜨죠? 화장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지하 접견실로가 33분 동안 머물렀던 것도 기록됩니다. 다시 6층 휴게실로가 50분 동안 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내가 몇 초에 누구와 어디에 만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모든 게 다 감시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빅브라더 사회가 우리 삶 가운데 도용되는데 이게 평화의 이름으로 편리의 이름으로 또 너무나도 좋은 이름으로
하나씩 들어옵니다. 사회 가운데. 환자들에게, 노인들에게, 아이들에게, 죄수자들에게, 부유층들에게 모든 면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시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자료 빼가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직원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화장실에 잠깐 깜빡하고 놔뒀더니 이 신분증을. 근데 뭐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기업 하시는 분들 보안회사가 와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 사장님 이 태그 직원들한테 신분증이 모릅니다. 직원들은 주시면 컴퓨터에 직원들 어디 있는지 다 뜹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서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다 뜹니다 하면은 사장님이 그걸 직원들이 어딘지 감시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이게 미래 얘기 안에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 태그를 확인해 보세요. 다 그 기능이 딸려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강아지들을 애완견에게 이미 법제화돼서 안 하면 벌금 낸다고 하는 뉴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모든 게 다 ADS사, CIA가 출자한 거기에서 만든 건데 이 주인이 가짜 유태인들이 조종을 하고 있다고. 기능은 이미 다 개발 완료가 됐습니다. 특허도 다 출원됐고 그냥 공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거부하지 않게. 문화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계속 불법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멕시코에서는 범죄가 많아서 부유층들 대상으로 아이들이 많이 맞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맞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미군의 파병받는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모니터에 나타나서 전략을 전술 활동하는데 좋다고 광고하는 거고 CNN에서 미국의 보안관들이 맞고 있다라고 광고하는 거 계속 이렇게 언론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거 맞으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계 정부를 만드는 그 사단의 집단들은 얼마나 기독교인 짜증나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유태인들 살려야 된다고 기도하고 일본을 그렇게 한국 민족이랑 사이 안 좋게 해놨는데 가서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마귀는 정말 열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놨는데 하나씩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마지막에 배도가 내가 뭐 거대한 타협을 해서 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를 못해서 배도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그거 하나 못 먹어서 자고 싶은 그 안락함 하나, 편안한 거 하나, 그거를 극단에 못 이겨서 그거 하나 내주고 생명을 파는 겁니다.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판 거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 내리는데 방주 만드시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방주할 때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저 양반 120년대 저렇게 산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네. 그런데 비 떨어지면 늦은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급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냥 뭐 다른 거 뭐 교리 뭐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국제사회가. 이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BS 아침 뉴스에서 이것을 가지고 화폐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생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사인지 아시겠죠? 이 기술은 쌀알만한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 밑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 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데요. 현금 없이 이걸 받아야지만 물건 구매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거를 만든 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록펠러,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이 이 주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모든 영역에서. 근데 이 릭 록펠러라는 록펠러 아들이 이거를 친구한테 흘립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 록펠러 얘네들 내가 알고 봤더니 여성 인권 운동했던 거 둘이 친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우리 편 대라고.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까버렸는데 얼마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이 공개한 사람은 아론 루소라는 분인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 오른쪽에 머리 벗겨진 분이 릭 록펠러라는 그 니콜라스 록펠러인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자막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I got a call one day from an attorney woman I knew, and she said, "Would you like to meet one of the Rockefellers?" I said, "Sure, I'd love to."
and we became friends, and he began to divulge a lot of things to me. So he said to me one night, he said that there's going to be an event there, and out of that event, you're going to see we're going to go into Afghanistan, so we run pipelines from the Caspian Sea, we're going to go into Iraq to take the oil and establish a base in the Middle East, and we're going to go into Venezuela and try and get rid of Chavez. And the first two they've accomplished, Chavez they didn't accomplish, and he said you're going to see guys going into caves looking for looking for people that they're never going to find. You know, he was laughing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this war on terror. There's no real enemy. He's talking about how by having this war on terror, you can never win it because it's an eternal war, and so you can always keep taking people's liberties away. And I said, how are you going to convince people that this war is real? He said, but the media can convince everybody it's real. I mean, you know, it's just that you keep talking about things, you keep saying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eventually people believe it. You know, you created the Federal Reserve in 1913 through lies. You create 9/11, which is another lie. Through 9/11, you're fighting a war on terror, and now all of a sudden you go into Iraq, which was another lie, and now they're going to do Iran. You know, and it's all one thing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leading to another. Now, I would say to them, what are you doing this for? What's the point of this thing?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ever w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 know,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And he would say,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you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so what's the ultimate...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핵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RFID 칩을 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미국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 영상을 살해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당해서. 돈과 모든 것들을 칩으로 집어넣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사회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경제가 왜 붕괴되고 있는지, 사회에 성범죄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동성연애가 왜 합법화가 되고 있는지,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고 있는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영에 의해서. 이것을 여러분 통찰력을 갖고 이 인사이트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왕의 군대로 파쇄하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일을 반대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자의 칩을 꺼버리면 이 사람의 사회적인 생명력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뱅크의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감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좋을까요? 통제하는 사람은 최고겠죠. 어떠한 시민혁명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완전한 감시 사회, 이것은 철저한 독재 사회입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오지만 항상 마귀가 그렇게 하죠. 너희들에게 다 해줄게 하고 어느 순간 되면 딱 바뀝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리의 이름으로, 뭐 안락함의 이름으로, 안전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 다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만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칭 유대인, 실상은 사단의 회당,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는 통제망의 감시사회, 당신이 특정 선을 벗어나면 모든 사회 분야들이 유비쿼터스 사회, 유기적으로 활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 감시되는 사회죠. 이것이 미래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과 이체가 추적되고 감시되는 중앙 통제화된 사회, 이것이 단일 경제 체제 안에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입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강제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적인 요소, 사회 분쟁, 국제 분쟁,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왕을 원하는 것처럼 만들면서 거짓 메시아로 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의 왕으로 와달라고. 근데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가짜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